세계적인 PC 컴포넌트 제조사 에이수스, 기가바이트와 함께 세계 3대 메인보드 제조사로 잘 알려져 있고 노트북이나 모니터, 파워 서플라이 등도 잘 만든다는 그 브랜드. 이란과 시리아, 러시아는 물론 심지어 북한에까지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국내에선 회사명을 그대로 발음한 무시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죠. 오늘은 마이크로스타 인터내셔널, 네 맞습니다, MS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6년 MSI는 소니에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던 쉬샹, 황진칭, 린원퉁, 유셴넝, 루치룽 등 5명에 의해 대만 신베이시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창립 연도에 맞춰 최초의 오버클럭 286 메인보드를 발표했죠. 이후에도 486, 586 메인보드를 발표하며 오버클럭 퍼포먼스와 고급진 디자인, 고품질과 안정성으로 컴퓨터 유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래픽카드 등 다른 PC 부품 쪽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1998년엔 타이베이 증권거래소에서 회사 상장을 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MSI는 메인보드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했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2002년엔 세계 최초로 PC2PC 무선랜 메인보드와 블루투스 메인보드를 발표했고, 2006년엔 톰스 하드웨어 가이드에서 인텔 P975, 965 플랫폼에 대한 에디터스 초이스 상을 유일하게 동시 수상했죠.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다른 PC 부품, 주변 기기를 포함해 노트북까지 제조, 판매하는 현재도 MSI는 메인보드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SI의 메인보드는 현재 MEG, MPG, MAG와 보급형 프로 시리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중 플래그십인 MEG 시리즈는 역대 MEG 메인보드가 기록한 오버클럭 세계 기록이 정리되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오버클럭 성능으로 유명하고, 특히 MEG의 최상위 제품인 간라이크 중 2015년에 출시된 제품은 인텔 X99 메인보드계의 끝판왕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성능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에 출시된 인텔 Z390 칩셋 메인보드는 CPU에 할당된 전원부만 16페이지일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전원부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유니파이 제품은 블랙 컬러로 통일된 차분한 디자인, Z490 시절 간라이크와 비슷한 전원부로 구성해서 논 RGB 하이엔드 PC를 맞추려는 유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저가 라인업인 MAG 시리즈는 밀리터리 컨셉 디자인과 이름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유명하며, 이중 토마호크와 박격포 시리즈가 가장 인기 많은 제품군에 속하는데, 특히 박격포 시리즈는 튼튼한 전원부와 저렴한 가격이 맞물려 MATX 메인보드계의 스테디셀러 위치를 지키고 있죠. 2015년부터는 티타늄 컨셉의 제품들도 출시했는데, 이 제품들은 화이트 감성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MSI의 메인보드는 오버클럭 성능과 좋은 가성비, 디자인 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죠. 하지만 MSI 메인보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MEG의 경우 2018년 제품은 악명 높은 킬러랜이 탑재되어 있고, 바이오스상 수동 전력 설정값보다 전력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Z170 칩셋 메인보드는 심하면 0.5V나 전압값이 떨어져 오버클럭에 실패하는 전압 이슈를 일으킨 전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AMD용 990FXA 시리즈의 바이오스가 19.9 버전에서 CPU 온도 255도로 측정되는 버그 때문에 클럭이 강제로 800MHz로 떨어지는 사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 MSI 측에선 윈도우상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는 위험천만한 업데이트 파일만 제공하는 바람에 당시 포럼에선 MSI6이 팽배했습니다. 2022년 4분기부턴 인텔 Z790 메인보드 칩셋이 물리적으로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었었죠. 이런 논란이 약 2년 전에 있었음에도 MSI 측에선 올해 4월이 되어서야 해당 현상으로 메인보드가 고장날 경우 무상 교체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MSI는 전반적으로 바이오스 버그나 메인보드 자체 문제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대응을 한 것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메인스트림 게이밍 시장에서 좋은 내구성과 호환성, 착한 가격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방금 언급했던 AMD 990 FXA 바이오스 버그 같은 경우 20.2 버전 바이오스 업그레이드 이후론 해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구매 시 설명서 같은 기본적인 부속품뿐만 아니라 편리한 부속품들을 함께 지원해준다는 점은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MSI는 그래픽카드로도 유명합니다. 대체적으로 MSI에서 제조한 그래픽카드 제품 자체는 성능이 매우 좋고 못해도 평균 이상은 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죠.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MSI의 첫 그래픽카드는 1997년에 제조되었습니다. 3D 그래픽카드로 오픈GL을 지원하는 제품이었죠. 3년 뒤엔 엔비디아 지포스2로 구동되는 그래픽카드를 출시했는데, 이 그래픽카드로 MSI는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되어 국제적인 인정과 함께 수상을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는 그래픽카드의 높은 오버클럭킹 기술로 주목받게 되었죠. 그리고 2008년부터는 트윈 프로저라는 쿨링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기술이 탑재된 쿨러는 출시 때마다 그래픽카드 쿨링 능력을 새로 갈아치워버리는 굉장히 강력한 쿨링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RTX 2000 시리즈에 들어가면서 쿨링 기술이 트라이프로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저소음으로는 견줄만한 회사가 없게 되었다는 평을 받았고, PCB도 크게 강화되어 과거 ASUS, 기가바이트에 비해 PCB가 부실하다는 평도 옛날 얘기가 되었죠. 이렇게 MSI의 그래픽카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MSI가 그래픽카드로 항상 높은 평가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방금 MSI에서 제조한 그래픽카드는 평가가 못해도 평균 이상은 간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AS가 좋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제품 퀄리티와 AS를 등가 교환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하이엔드급 제품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2000 시리즈 최상급 제품이었던 RTX 2080 Ti 라이트닝은 정신나간 가격으로 출시하며 유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죠. RTX 3000 시리즈는 트윈 프로저와 트라이 프로저는 백플레이트가 모두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가격도 비싼데 원가를 절감했다며 원성이 잦았고, 상위 제품군인 트리오는 발열, 전원부 구성 등 여러 측면에서 ASUS의 중급형인 터프 라인업에 밀리는데도 국내 가격이 120만원대로 책정되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3000번대 출시 연도가 2020년에 있었던 그래픽카드 대란과 비슷한 시기다 보니 이 가격 문제로 MSI는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기도 했었죠. 이렇게 MSI 그래픽카드는 AS와 가격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원가 절감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트윈, 트라이프로저 그래픽카드는 4000번대부터는 백플레이트가 다시 메탈 재질로 변경되었고, 하이엔드급 제품이 비록 무시무시할 정도로 비싸다 해도 오버클럭 수율과 쿨링 능력은 압도적이었죠. 가성비 그래픽카드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퍼포먼스급 이상부턴 팬소음과 부족한 발열 해소 능력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던 벤투스 시리즈는 4000번대부터는 발열 제어 능력이 높아지고 크기 증가가 억제되어 케이스 호환성이 높아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그래픽카드 구매 시 번들로 따라오는 프리웨어인 쿤버스터나 애프터버너라는 프로그램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쓰일 정도로 높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 애프터버너는 이미지, 동영상 캡처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화질을 폭넓게 설정 가능해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유틸리티 중 가장 유명하기도 합니다.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가 PC 부품 중 가장 유명하지만 MSI에서 PC 부품을 그 둘만 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두 부품 외에도 PC 케이스, 쿨러, 파워 서플라이도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 쿨러는 한 제품만 공랭이고 나머지는 수랭 쿨러가 판매되고 있으며, 그중 최상급 라인업인 MEG 코어 리퀴드 S는 디스플레이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PC 부품 외에 MSI에서 제조하는 유명한 제품을 찾아보라고 하면 노트북이 있죠. MSI의 첫 노트북은 2003년에 제조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성능이 무난한 것 외에 독특한 특징은 없어 잘 알려진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선 LG전자 X노트의 OEM으로 소소하게 알려진 편이었죠. 그러다 2007년 MSI는 GX600 터보북을 기점으로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터보북은 이름이 두 번 바뀌었는데 2008년에는 메가북, 2009년부터 지금까지 GT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죠. 이후에는 MSI의 게이밍 노트북은 점차 라인업을 늘려가고 제조 기술도 발전시키면서 점점 독특한 특징이나 장점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알려져 있는 MSI 게이밍 노트북의 대표적인 장점들 중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점은 제일 유명한 장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가격대를 살펴보면 100만원대 제품군이 월등히 많이 판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급 이상 라인업 제품엔 온갖 LED 장식들이 박혀있고 이례적으로 크고 음질 좋은 스피커를 달고 있다는 특징 역시 그 장점들 중 하나죠. 키보드는 스틸 시리즈 키보드를 사용해 데스크톱과 동일한 조건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쿨링 성능 역시 뛰어나다는 것도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물론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LCD 품질이 떨어지고 노트북 패널 뽑기 논란이 터진 적이 있는데, 당시 한 사이트에서 노트북에 사용되는 패널의 종류를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MSI도 총판도 패널 종류를 모른다는 답만 받은 정말 답이 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패널 프레임 마감을 접착제로 처리해서 쉽게 떨어져 내구성이 의심되는 사건도 있었죠. 물론 이 단점들은 2015년부터 노트북 품질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해결되었으므로 현재 출시되는 노트북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년 이후에는 게이밍 노트북으로서는 가장 흔하고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죠. 국내에서는 한성컴퓨터 다음으로 가성비가 좋은 게이밍 노트북이란 인식을 얻었습니다. 북미에서는 게이머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트북 브랜드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하니 MSI가 게이밍 노트북으로 얼마나 유명한지 잘 알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MSI는 게이밍 노트북이 굉장히 유명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이밍 노트북만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용, 전문가용 노트북이나 OEM, ODM 노트북도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지만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MSI 노트북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게이밍 노트북 때와 마찬가지로 가성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최상위 라인업이 삼성, LG, ASUS의 중급 라인업에 가까운 가격대인 것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렴한
저렴하고 인기 높은 MSI의 사무용, 전문가용 노트북도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대표적으로 OS가 미포함된 노트북이 많다는 게 그 단점 중 하나입니다. 물론 OS 미포함 문제는 컴퓨터 지식이 있다면 최소한 집에 윈도우 한 개씩은 있을 테니 별 문제는 아니고, 지식이 없다면 가성비를 따지기보단 AS 확실한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으니 별 논란거리는 아니지만, 2008년에서 2009년 당시 넷북 유행에 편승해 MSI 윈드 시리즈라는 넷북을 출시했던 시기, 이 넷북 시리즈의 제품 중 U90과 U100을 판매할 때 MSI에서 3셀짜리 배터리만 제공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넷북 유행도 진즉에 끝난 상황이라 별다른 사건은 없었지만, 2020년대 이르러서 노트북 내구성이 저열한 문제와 배터리 용량이 부족한 문제, 발열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MSI 노트북에 대해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 현재 다른 경쟁사가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죽을 쓰고 쿨링 솔루션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 추천 시 MSI가 추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MSI의 노트북 시장이 쇠퇴 중이라 보긴 아직 이른 편입니다. 이 외에도 MSI에선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모니터, 게이밍 의자 같은 주변기기 역시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변기기들은 대다수가 게이밍 기용으로 출시되고 있다 보니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RGB 효과와 MSI 특유의 용 로고가 붙어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 같은 PC 부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주변기기 쪽의 인지도는 두 부품이나 노트북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MSI가 전 세계적으로 20개 이상의 e스포츠 팀을 후원하고 MSI 마스터즈 게이밍 아레나라는 e스포츠 대회까지 열었을 정도로 e스포츠에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좋아한다면 MSI의 주변기기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MSI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약 38년간 MSI는 3대 메인보드 제조사로 뽑힐 만큼 다양한 라인업의 메인보드를 출시하고 있고, 높은 오버클럭과 쿨링 성능을 자랑하는 그래픽카드 제조사로 노트북 쪽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조사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 캐나다, 중국,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우리나라 등 3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죠. 또한 현재 시가총액은 약 1377억 대만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PC 부품 구매 시 나는 가성비 좋은 유명 브랜드의 메인보드를 쓰고 싶다, 쿨링 성능이 뛰어난 그래픽카드를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MSI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